진짜 어이없네. 다케시마는 당연히 일본 땅이지. 한국 사람들은 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 그리고 아시아에선 당연히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지. 그리고 중국, 그 다음이 한국이잖아. 어디선가 일본이 최고라며 소리치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일본과 중국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한국이라며 한국을 괄시하기도 하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정말 어이없고 울화가 터집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꾹 참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마티나. 어린 시절 일본으로 거주지를 옮겼던 한 여성이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사연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3개국을 거쳐 결국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마티나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이탈리아에서 일본으로 갔을 때가 1987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그때 나이 6살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일본을 동경하게 되었고,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마티나는 그녀의 나이 35 무려 일본 도쿄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거래처였던 한국 기업의 장 차장이 일본 출장을 왔고 장 차장을 본 마티나는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장 차장을 뒤로하고 몇 날 며칠 보고품에 허덕였는데요.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해당 스토리는 마티나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렸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6살에 부모님을 따라 일본 오사카에 정착한 마티나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43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 한국에 온 건 2019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건 지난 날이 너무 부끄러워서예요. 저는 한국을 늘 괄시했고 무시했었거든요. 가난한 나라고 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인데 한국 땅이라고 우겨서 나쁜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며 전 일본이 가장 우수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의 문화는 서정적이고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질서정연하고 그들은 침착해서 무엇을 하든 서두르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내가 일본에 흠뻑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애니메이션을 접하고 나서부터였어요. 탄탄한 스토리와 독특한 분위기는 저를 한 방에 사로잡기엔 충분했거든요. 또한 음식들은 전부 맛있었고 제가 살았던 곳은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리고 일본이 한국이란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공헌도 했었다는 역사책을 보면서 그때는 일본에 대한 긍지, 자부심 같은 것도 생겼었죠. 가끔 뉴스에서 다케시마를 두고 한국과 논쟁하는 걸 볼 때면 한국 쟤네들 대체 왜 남의 땅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하면서 열변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도 성인이 되었고 도쿄에 있는 한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첫 직장인 만큼 열정을 쏟으며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말단 직원에서 팀장까지 빠르게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웬 한국인이 찾아왔어요. 부장님께 물어보니 한국거래처 중 스크류 제조회사의 장 차장이 에이스 및 부품 교체건으로 4박 5일간 출장을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5일 동안 우리 회사에 출근하며 같이 근무해야 한다며 잘 지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역시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형편없구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에이스 온 거 아니겠어? 한국의 장 차장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잘 부탁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어서 악수를 거부하고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면서 네, 잘 있다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멋쩍은 듯 웃더군요. 그런데 장 차장은 일 하나는 확실하게 했어요. 굉장히 성실했고 말투도 다정했으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부드러운 성격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전 당연히 4박 5일간 단 한 번도 좋게 대하진 않았어요. 늘 차갑게 그를 대했죠. 그렇게 그는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고 이후부터 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거래처의 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미친 건가 싶었어요. 아니, 왜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도통 이런 감정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그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중 5월 첫째 주, 일본의 긴 연휴가 찾아왔는데요.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죠.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서 먹을 음식들을 잔뜩 챙겼죠.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라 가난할 거고 음식도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인천공항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죠. 그 거대한 규모와 도시적인 건물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항이 한국에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훨씬 거대하고 아름다웠죠.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의 공항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의 이목을 제일 집중시켰던 것은 바로 공항의 청결도와 빠른 입출국 절차,
그리고 화장실이었습니다. 이런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엔 눈이 휘둥그레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더군요. 냄새에 이끌려 식당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보니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보다 더 놀라운 건 캐리어를 아무데나 놓아두고 식사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 식당 밖에 캐리어를 두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놓고 내 물건을 내 시야에서 멀리 두지 않았거든요. 공항으로 걸어나간 뒤엔 마치 미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신기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볼 수 있었는데 바닥 LED 등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모습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내가 충격을 받은 건 지하철 시스템이었는데요.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인데 서울의 지하철역은 총 700개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지하철이라고 하면 사실 일본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서울은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해서 여러 방면에서 비교해봐도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 회사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연휴 기간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일터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거래처 앞에서 우물쭈물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뒤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더군요. 돌아보니 장 차장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솔직히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지만 꾹 참고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왔다가 둘러봤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는 식사 안 했으면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마침 퇴근길이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와 한 식당에 갔고 수없이 많은 정갈한 반찬들과 양념돼지갈비, 육회와 별미였던 매실차까지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하며 느꼈던 든든함과 그 따뜻함,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과 공항에서부터 만날 수 있었던 최첨단 시스템들. 과연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휴가 기간이 끝나 전 다시 일본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일본을 가는 날에도 그 남자는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죠. 일본에 도착해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멋진 나라였어. 나는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찾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지. 왜냐하면 한국의 여자 화장실에는 파우더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처럼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은 처음이었어. 한국인 여성들은 차분하게 앉아 화장을 고쳤어. 사실 그 모습은 상당히 부러웠어.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한국 화장실 모습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이었어. 한국의 식당 주인들은 정말 친절했는데 길거리 음식이나 식당에 가서 먹을 때 설명도 잘해주고 일본어를 잘 못해도 계속 뭔가 더 해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온갖 편견으로 가득했던 난 한국을 제대로 느끼고 알게 되어 버린 거지. 식당 안에서는 한국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며 함께 고기를 굽고 밥을 나눠 먹는 장면들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 마지막 날에는 거래처 장 차장님하고 야경을 비추는 한남대교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서울을 만끽했는데 과연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였었어.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한강에서 즐겁게 뛰어놀았고 많은 젊은이들은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떠는 모습들이 활력 있는 도시 같았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와 사귀기로 했어. 친구들은 장 차장님과 제가 사귀기로 했다는 말에 엄청 놀랐고 축하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사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국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 한국인 거래처 장 차장과 결혼을 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지내고 있었던 경기도 남양주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정착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쳤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고 내 가족이 지금은 행복하게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죠. 지난날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시절 한국이란 나라를 과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연애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역사관에 갔는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에 지금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동안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영토를 본인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에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오사카에 다녀왔었어요. 3박 4일로 짧게 다녀왔는데
한국에서의 삶을 살다가 찾은 오사카는 한국에 비해 뭔가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일본의 거리와 건물들을 아는데도 다시 만난 일본의 오사카는 화려한 서울에 비하면 작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한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난 어린 시절 한국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대단히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인 제 남편을 존경하며 한국의 피를 가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6살 때 일본으로 부모님을 따라갔던 소녀, 그리고 성인이 되어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에 정착한 마티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재밌고 즐거운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공식 이메일 주소로 사연 제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